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해진 게 없고요. 네.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네. 아직 앙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SNS를 통해서 사실은 승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어요.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네. 이제 당무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승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 충남지사 사무실 찾아가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맥주 회동하는데 5일이 걸렸었습니다. 그 좋은 분위기에서도. 그런데 이번처럼 감정이 골이 깊은 상황에서 지금 섣불리 뭐 이야기하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지층들이 뭐 가처분 신청한다 그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냉각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도 뭐 최소 1, 2주일은 두 분의 어떤 회동이 네.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1, 2주 동안은 어떤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정말 본격적인 모습도 그때쯤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감정의 골이 깊은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건 이 당무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도 과연 그럴지 그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들이 지금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상 사자 대결 가운데 이낙연 지지 응답층들의 응답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사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14.2, 윤석열 후보 40.3,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등등으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13.3, 홍준표 후보 29.9, 나머지 심상정, 안철수로 향했습니다. 즉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40%는 윤석열을 찍겠다 또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 이쪽을 찍겠다는 사람도 3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는요.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일자는 경선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11일과 12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보시면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14%만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앙금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패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당분간은 이 분노라든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실망이 이 상대 후보를 지지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심지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뭐 일부는 뭐 선거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일부는 네. 정말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번 그 승복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상쇄되는 이런 아주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필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 지지층을 포용하는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그 포용력을 발휘해주는 그 어떤 액션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SOS를 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갈등 국면에서 이것을 봉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선거 구도는 전형적으로 진영 구도로 싸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망한 여론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그렇게 민주당 지지층들의 표 이반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좀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번 이 3차 국민선거인단의 어떤 그 조사 결과가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경선 끝나고 난 뒤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추이를 함께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상대결 여론조사, 아까 그 조사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가상대결, 사자대결로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을 경우 어떻게 될지 살펴봤더니 이재명 34.0, 윤석열 33.7%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심상정 4.2, 안철수 4.0% 지지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거의 엇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표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것으로 가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때는 좀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재명 32.4, 홍준표 27.2, 그리고 이 아래쪽도 순위가 잠깐 바뀌는군요. 안철수 5.1, 심상정 5.0%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 조사 기관, 예를 들어 또 표본 오차 등등은 아까와 동일한 그런 여론조사이기도 합니다. 각각 나눠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결정될 경우 자신들 입장에선 대환영이다. 우리 후보가 훨씬 월등하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진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 뒤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이 지금 데이터는 민주당은 후보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국민의힘은 아직 현실적으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혼돈이 있다. 그 전제하에서 보면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데 네.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이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야당은 공세를 취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응수할 것인가, 어떤 액션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어떤 무혐의라든가 아니면 이 대장동에 대해서 돌파를 할지, 이런 모습이 어떻게 취될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와주면 땡큐다라는 얘기는 사실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 네.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 포인트, 이걸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 아니면 무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특정 거대 야당 제1당에서 어떤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패면 부패고 무능이면 무능의 방점을 찍고 거기에 총력을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부패 아니면 무능이고 무능 아니면 부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빠져나갈 구멍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밤에 결정될 예정인데, 자, 700억 이상의 뇌물,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건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 정도 규모의 뇌물이라든가 배임 잘 나오지 않는 수치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구속이 결정될 경우에 그러면 유동규라는 분과 김만배라는 분이 이 거대한 자금을 모두 자기들이 다 횡령하고 배임하고 뇌물로 줬다라고 한 것을 뒤집어 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아마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의 바람대로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네. 부패 혹은 이재명 후보의 무능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평론가님께서는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부분에 지금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곡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다음 주에 예정된 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김만배 씨 구속 여부, 이 이후에 나온 또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표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로 가상에서 여쭤봤을 때는 오차 범위 밖으로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차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까지의 그 ARS 여론조사에서는 네.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건 리얼미터 조사이기 때문에 ARS 조사인 것 같고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거보다 지금 더 나왔어야 될 상황이었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의 결집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홍준표 후보의 결집도보다는. 그러니까는 홍준표 후보의 지금 그 여론조사상의 수치는 네. 거품이 좀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는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의 전 특징 중에 가장 눈여겨볼 지점이 두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민주당 경선 역사에서 이렇게 상처뿐인 영광인 후보가 없었어요. 네. 잔치집에서 정말로 그 불복의 어떤 싸움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한테 불리한 ARS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지 못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이 최대 5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민주당은 지금 불복 사태로 내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데도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긴다? 이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어떤 그 국민적인 어떤 바람, 소위 말해서 뭐 네.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전혀 묶어 세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여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대안, 어떤 비전을 보일 것인가 이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 바꾸면 너네 잘할 자신 있어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TV토론에서 대장동 얘기하는 거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앞서지 못한 부분,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략 부재, 아울러 이 대선 주자들의 정책 부재중 등의 원인이 있다라고 두 분께서 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이제 수습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 갈등의 골을 어떻게 좀 메워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편에 섰던 의원들이 상당하고요. 이 의원들 가운데는 송영길 대표가 편파적으로 경선 진행했다. 이런 불만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팀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뭐 유시민 이사장 영입 얘기도 나옵니다. 뭐 유시민 이사장 영입하고 뭐 용광로 선대위 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봐요. 네. 뭐 그런 표면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 못 믿음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변곡점이 경기도 국감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보여줘야 돼요. 지지층에게 어떤 대장동 좀 언론에서는 그다음에 야당의 주장대로 따르면 이미 그분은 이재명이에요. 확신범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뒤집으려면은 경기도 국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지층에게 논리도 제공해야 되고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건의 본질은 토건 비리 세력이고 야권 게이트였다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를 위해서 저는 이번 국감에서 정말로 지지층에게 그러한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감 결과를 내놓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주당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대1로 의원비 구석이 높잖아요. 민주당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보호하기에 급급하면 그거는 최악의 팀킬이다. 네. 오히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앞장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파헤쳤더니
이거 토건 세력이나 야권 아니냐 문제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지. 거기서 이재명 후보 막 그 보호하게 급급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구나.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정말로 이재명이 검증받는 자리, 이재명 청문회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청문회를 민주당이 해가지고 우리 후보가 지금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온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경기도 국감에서 해내는 게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거다. 이것 넘지 못하면은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기이자 이 위기를 잘 돌파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죠. 18일과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이것을 잘 타넘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감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또한 새로운 정책 등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달 말에는 사실은 하지만 또 공동선대위, 민주당 안에서는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 분명히 선대위에 합류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평론가님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자,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가 납작 엎드려서 이낙연 전 대표 후보가 결국 선대위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읍소하는 수밖에 없죠. 명분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낙연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승복을 선언하면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오늘 해단식에서 꿈을 향한 여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낙연의 정치 여정은 아직 끝났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은 본인의 정치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 대한 정권 재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어떤 스탠스랄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시 당으로 복귀해서 당의 전면에 설 수 있는 명분을 좀 달라.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원로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들어와서 뭔가 대선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멍석을 좀 깔아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낙연 후보 본인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소송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낙연 본인 스스로가 해소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